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꿔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이 얘기는 사실은 저랑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주는 얘기인데, 저랑 친한 사람들이 저를 구독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유튜브로나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덕분에 이 얘기를 듣게 된 다른 구독자님들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180도 바뀌실 겁니다. 한 10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저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뭐 이제 도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하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을 좋게 생각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미국에서 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주느냐, 트럼프는 아예 비트코인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이 거래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래하다 보니까 원화로나 달러로는 바로 거래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를 바로 원화로 달러를 사서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외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나 뭐 위안화나 뭐 이런 걸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삽니다.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패깅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블록체인에 올려진 그런 돈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막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보기에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니들 그 준비금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마구잡이로 발행해 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돈을 못 돌려주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돌려받게 하려면 너네 준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 준비금이 있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너네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너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의 서방에 있는 자산을 다 동결시켜 버렸죠. 동결시켜 버리면서 그거를 누가 봤어? 중국이 봤지. 그걸 중국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거 우리도 대만 침공 이런 거 하다가 잘못하면, 야, 우리도 묶이겠는데? 우리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는데, 지금 미국 국채 20% 정도를 원래 중국이 갖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줄었을 겁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었다가 아마 일본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중국은 더 이상 매입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해줄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원래 동맹들이 원래 매입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일본하고 유럽하고 한국하고 매입해주는 거는 뭐 한계가 있어. 원래 중국이 엄청나게 매입을 해줬는데 중국이 매입을 안 해주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뭐 비트코인, 크립토, 얘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 얘네가 미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1%에서 2% 정도를 벌써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국채 매입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전 세계를 잡아삼키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아르헨티나나 짐바브웨, 이런 자기네 나라 통화가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하루에도 물가가 두세 배씩 바뀌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원래 달러를 쓰잖아요. 근데 지폐 달러는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뺏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뭘 쓰냐, 이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바브웨의 경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전부 다 달러권이 되더라.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입이 필요한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면서 비트코인의 뭐 탈중앙성 이런 얘기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두 번째 문제라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요, 미국한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비트코인입니다. 어떤 비트코인의 성장성,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는 비트코인이 왔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은 정말로 어떤 완전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가장 완벽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는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까지는 완벽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중심에는 가상자산이 있고 가상자산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정말로 관심 있는 건 비트코인도 관심이 있지만 정말 관심 있는 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미국 국채랑 연관이 돼 있고 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게 하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가상자산이 올라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뭐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올라야만 하는 자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반드시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뭐 왜 절대 주식 코인 안 난다던 사람이 변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